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2월 공제를 허용합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차 추경을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 3차 추경 중 5조 원 규모인 정책금융기관 출자 출연 보증기금이 지원돼야 13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10조 원 규모의 고용대책 예산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은 58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역성장을 막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11조 3천억 원 담았다며 신속하게 심사해주면 최대한 경제 위기에 기묘하게 실탄으로 쓰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현재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사 차원에서 지연 인출제도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하면서 커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을 모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카 같은 도심 항공교통수단 UAM이 오는 2025년 도심 상공을 누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협의체 UAM 팀 코리아를 발족했습니다. 참여하는 민간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UAM은 도심 외곽에 있는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하는 미래 첨단 산업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미래 신산업인 UAM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한국이 최초라며 각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간편식과 K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라면과 김치 수출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5,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라면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물류 차질까지 우려되면서 라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김치도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치가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공공기관에서 9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여간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 1,303명에 달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 8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 규모는 전체 임직원의 20%가 넘는 수준입니다.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37명에 달했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N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